자, 오늘은 존 듀이의 문제 해결 학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현대 교육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개념이죠. 지금부터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많은 지식들, 실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쓰시나요?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출발점입니다.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존 듀이의 문제 해결 학습입니다. 책상에 앉아 이론만 파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우는 거죠. 그래서 문제 해결 학습이 뭐냐? 아주 간단합니다. 그냥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. 교사가 실제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딱 던져주면 학생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직접 움직이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. 완전히 주도적인 학습 방식이죠. 여기 보시면 두 교육 방식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? 왼쪽의 계통학습은 본질주의 철학의 바탕을 둬요. 이건 뭐냐면 이미 검증된 핵심 지식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. 반면에 오른쪽의 문제 해결 학습은 진보주의에 기반하는데 학생이 직접 경험하고 탐구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.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듀이는 반성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아주 명확한 5단계 과정을 제시했습니다. 이 5단계가 바로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술로 만드는 과정입니다. 자, 1단계. 일단 문제가 있다는 것부터 알아차려야겠죠. 2단계에선 그 문제가 정확히 무언지 본질을 파악하고요. 3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웁니다. 그리고 4단계에선 그 가설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따져보는 거죠. 마지막 5단계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해결책을 직접 실험해서 확인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과학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죠. 이 학습법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교사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.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교사는 더 이상 지식을 막 떠먹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. 학습을 도와주는 촉진자가 되어야 하죠. 학생 수준에 맞는 문제를 주고 정답 맞췄니?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쳤니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.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파고들 기회를 계속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. 물론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닙니다. 장점도 뚜렷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죠. 이제부터 그 장단점을 한번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장점과 단점이 정말 명확하게 갈리죠. 장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고 교육을 현실과 연결시킨다는 점입니다. 그런데 단점은 자칫하면 꼭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. 또 학습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중구난방이 될 위험도 있고요. 결국 자율성과 체계성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듀이의 이론은 그의 제자인 윌리엄 킬패트릭을 통해 더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생각 차이가 좀 있었어요. 자,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. 두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가 미묘하게 달랐어요. 듀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과정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. 반면에 킬패트릭은 그 과정보다는 학생의 흥미를 최우선으로 뒀죠. 이 작은 차이가 결국 큰 비판을 낳게 됩니다. 듀이는 킬패트릭의 방식이 너무 감정에 치우쳤다고 봤습니다. 그래서 근거도 논리도 없는 감성주의자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죠. 학생의 흥미를 존중하는 것과 지적인 엄밀함을 지키는 것 사이의 갈등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.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교육의 진짜 목표는 뭘까요? 체계적으로 정리된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일까요? 아니면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일까요? 여러분은 교육이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